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박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네, 이 시간은요, 드림위버를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드림위버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괜찮은 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드림위버에는요, 정말 많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운 스타일 시스템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걸 막 직접 코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은요, 타임라인과 다이나믹 레이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이나믹 레이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HTML 코딩 부분에서 봤을 때 다이나믹 HTML, DHTML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파이어웍스를 통해서 웹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텍스트를 예쁘고 간편하게 꾸밀 수 있는 HTML 스타일과 CSS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되짚어보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이렇게 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문을요, HTML 스타일과 CSS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곳부터 여기까지 다른 스타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텍스트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HTML 스타일이나 CSS 스타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HTML 스타일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궁서체라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니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궁서체로 그리고 미리 지정된 크기로 또 색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자, 이 아랫부분은 CSS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텍스트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CSS 스타일 그리고 새 스타일, 자, 요 순서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름을 먼저 정해주게 돼 있고요. 자, 이름을 정해주신 다음에 또 저장을 하게 돼 있고요. 저장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글꼴과 크기 등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 굴림체의 크기는 12픽셀로 그리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하고 적용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제 이 선택된 부분에 텍스트, CSS 스타일, 방금 정해준 새로운 CSS 스타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은 CSS 스타일이 정해진다는 것. 자,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정해진 CSS 스타일이나 HTML 스타일을 바꾸시기 위해서는요. 자, 해당 윈도우를 여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없음을 클릭하시면 CSS가 해제가 되죠. 또한 윈도우에서 HTML 스타일을 자, 설정할 수 있는 윈도우를 여시고요. 자, HTML 스타일이 설정된 부분에 이렇게 스타일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타임라인과 다이나믹 레이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레이어에 대해서는 지난 11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레이어란 평면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된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고요. 표 위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삽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레이어를 먼저 삽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레이어를 움직임을 줘볼 거예요. 이 레이어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선 타임라인의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즉, 움직임을 준다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죠. 언제 출발해서 언제 끝나라. 자, 이런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레이어, 다이나믹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타임라인부터 제가 실행을 시키면서 타임라인에 어떻게 생겼는지 타임라인의 생김새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직접 다이나믹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문서에서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자, 윈도우로 가셔서 타임라인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자, 요 부분이에요.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이 타임라인에 타임라인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보시면요.
먼저 타임라인을 여러 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타임라인인지 이름을 쓰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그리고 뒤로 한 칸, 앞으로 한 칸씩 프레임을 이동하라는 명령이 있죠. 그리고 자, 이거는 초당 프레임 속도예요. 자, 프레임 퍼 세컨드죠. 그래서 15번의 프레임 변화가 1초에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속도도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동 실행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 타임라인을 활용한 HTML 홈페이지가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즉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루프는 타임라인의 맨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옵션이고요. 자, 이 부분은요, 비헤이비어,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비헤이비어를 타임라인상에 효과를 줄 때 이 부분에 어떤 비헤이비어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곳이고요. 다시 말해서 플래시 여러분들, 플래시 하시는 분들은 액션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션 스크립트를 프레임에 넣어줄 수가 있었죠. 자,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게 지금 왼쪽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타임라인의 프레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 이 프레임이 쭉 이동을 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1, 2, 3, 4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레이어를 층층이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레이어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를 움직임을 줘서 두 가지 움직임을 하나의 타임라인 상에서 줄 수가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배워본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타임라인의 활용, 그리고 타임라인에 레이어를 삽입해서 그 레이어에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레이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레이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레이어를 삽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왼쪽에 툴바를 통해서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메뉴를 통해서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툴바를 통해서 삽입할 경우 자기가 원하는 레이어의 크기를 바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지만 메뉴바를 이용해서 삽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된 크기에 맞춰서 레이어가 생성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레이어를 툴바를 통해서 아이콘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삽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배경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자,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그림이 등장을 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레이어 그리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그려볼 거예요. 자, 레이어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레이어를 그려주면요, 자기가 원하는 크기의 레이어가 생성이 되네요. 자, 이 레이어 안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죠? 이 안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미지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요, 제가 이 종이 비행기 모양의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에 그림이 나오죠. 자, 종이 보기 모양의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 안에 종이 비행기 모양의 그림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윈도우로 가셔서 타임라인이라는 메뉴, 기억나시죠? 윈도우에서 타임라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보시다시피 방금 설명드렸던 타임라인이 이렇게 새로 보여집니다. 자, 이 타임라인 상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포함이 돼야겠죠? 자, 이 부분에 어떻게 레이어를 포함시키는가? 그건요, 오른쪽 윗부분에 이 화살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객체 추가, 자, 객체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객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메시지가 이제 타임라인 상에
방금 선택한 레이어가 삽입됩니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넷스케이프 4.0에서는 효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레이어를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 레이어가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레이어가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고 맨 마지막 15번째 프레임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해 있다는 것인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위에 종이 비행기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종이 비행기 그림이 자, 첫 번째 프레임에서도 그냥 왼쪽에 있고 15번째 프레임에서도 왼쪽에 있네요. 자, 이렇게 15번째 프레임의 이동을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15번째 프레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볼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놔주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선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선을 따라서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에는 자, 이렇게 왼쪽, 두 번째, 15번째 레이어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객체 삽입 버튼을 누르니까 15개까지 이렇게 레이어가 자동으로 1번부터 15번 프레임까지 15개의 프레임을 차지하는데 이건 드림위버에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실 수가 있어요. 30프레임까지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주면은 자, 같은 거리를 조금 더 오랫동안 진행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버튼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 버튼은요, 맨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눌러주시면은 보시다시피 맨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갔죠. 보여지는 프레임은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칸씩 눌러줌에 따라서 제가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자, 눌러줌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고요. 계속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방금 만들어 놓은 다이나믹 레이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왼쪽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죠. 자, 이 부분은요. 레이어 위에 종이 비행기 그림이 그리고 배경으로 자, 이런 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은 설정을 해줬는데 그리고 레이어에서 그러한 앞으로 가게끔 하는 기능도 설정을 해줬는데 이 홈페이지가 HTML 페이지가 웹 브라우저에 등장을 했을 때 바로 실행되게끔 하는 명령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방금 설명드렸던 자, 여기 자동 실행이라는 부분이죠. 자동 실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자동 실행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자, 타임라인 재생 액션이 온로드 이벤트를 통해서 즉 비헤이비어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죠? 자,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좀 너무 밋밋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하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한 15번 프레임 정도에 와서 키프레임을 새로운 프레임,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보세요. 그럼 이 부분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새로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행기의 위치를요. 우리가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이시죠? 이 선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곡선으로 휘면서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죠. 그리고 맨 끝에서 이렇게 멈추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 자동 실행 옆에 루프라는 곳이 있죠. 이 루프라는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메시지를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윗부분의 비헤이비어에 자, 이렇게 선이 하나가 그어진 게 보이시죠? 이 비헤이비어가 루프 비헤이비어가 삽입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동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이 되는 그러한 HTML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의 효과를 한꺼번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개념은요.
여러분들 평면에 개념이 여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외에 또 다른 움직임을 주고 싶으시면요,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곳에 레이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이 타임라인에 무언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할 대상이 그려져 있어야겠죠. 그 대상을 자, 이렇게 레이어 그리기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그려보고요. 역시 이 안에 새로운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아이콘을 제가 클릭했어요. 그리고 sun이라는 이미지를 클릭하니까 방금 마우스 커서가 이 안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곳에 해당되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타임라인 상에서 객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객체 추가, 자,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자, 확인 메시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자, 기본적으로 15프레임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15프레임까지 이렇게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레이어를요, 이렇게 30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30번째 레이어에서는 자, 이 태양 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15프레임에 새로운 키프레임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 프레임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역시 이 해 그림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자, 보이시죠? 해 그림과 종이 비행기 그림이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자, 해 그림이 종이 비행기 위에 나타나고 있어요. 종이 비행기가 해에 가려지죠. 현실성이 좀 없네요.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해 앞으로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부분은 바로 지난 11강에 설명드렸던 Z 인덱스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윈도우로 가세요. 자, 윈도우로 가셔서 레이어라는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 어떤 레이어가 있는지가 보이죠. 근데 레이어 1이 레이어 2보다 Z 인덱스 수가 작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가 레이어 1이죠. 자, 이 부분을 숫자를 키워볼게요. 3으로 키워보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 2보다 윗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윈도우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종이 비행기의 Z 인덱스를 숫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를 실행하시면요. 자, 보이시죠? 해 그림 위에 종이 비행기 그림이 위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의 기본 속성, 즉 그 중에서도 Z 인덱스 기능을 이용하면요, 레이어의 겹쳐지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단순하게 객체, 그냥 그림이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이런 다이나믹 레이어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요, 좀 더 효과적이고 방문객으로 하여금 뭔가 그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데 성공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웹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에서 어떤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는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GIF,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GIF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어웍스를 이용을 한다면 GIF 파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애니메이션 파일을 플래시 파일로 저장을 해서 또 플래시에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배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밑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이즈의 밑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십시오라는 글씨가 깜빡깜빡이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프레임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에 맞는 프레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의 프레임밖에 없죠. 하나의 프레임밖에 없을 때 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하나 추가합니다. 프레임을 하나 추가가 되면은요, 프레임 2번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번 프레임에 있는 내용과 2번 프레임 내용,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프레임에는 내용이 있으나 2번 프레임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프레임에 있는 내용을 일단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옮길 텐데요. 복사해서 옮기는 방법 과거에도 했었죠.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통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임 메뉴를 통해서 프레임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Copy to Frames라는 메뉴를 보게 되죠. 그래서 Copy to Frames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자, 어떤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All Frames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든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선택된 그런 객체들이 다 카피가 되겠죠. 자,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프레임 2번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프레임 2번에서요. 이 글씨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 글씨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효과를 줬는데요. 자, 여기서 글자의 색깔을 한번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필 패널에서 흰색으로 색을 변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색깔을 변경시켜 봤는데요. 그러니까 프레임 1번에는 바로 이 색깔, 프레임 2번엔 바로 이 색깔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바로 이 프레임으로 나눠지고 그림만 그려주면 애니메이션 만들기는 끝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요. 이 아래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죠? 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프레임과 2번 프레임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 속도 또한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속도를 어디서 조절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프레임 패널에서 조절해 줍니다. 프레임 패널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이 아래 보면 forever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현재 몇 번 루핑을 돌 것인가 그런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 번만 회전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한 번만 깜빡일 것인지, 두 번만 깜빡일 것인지 횟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forever를 선택하게 되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프레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프레임의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아래 프로퍼티 등록 정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면요. 이 아래 프레임 딜레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100분의 7초로 되어 있어요. 이 100분의 7초를 한 100분의 20초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조금 더 속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2번 패널도 마찬가지로 2번 선택하고서 또 등록 정보로 가서 여기 또한 속도를 여기는 한 50으로 줘볼까요? 이렇게 속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도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프레임별 속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프레임별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트위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림이 움직여지면서 크기 또한 변경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에서 만든 것과 조금 기법이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빈 그림에다 먼저 어떠한 그림을 하나 불러와야 될 텐데요. 이때 불러올 때 심벌로 불러와야 합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인서트를 선택해 주고요. 인서트 메뉴를 선택해 주고 뉴 심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뉴 심벌. 심벌의 개념은 어떠한 그 그림이나 객체들을 하나의 값으로 등록시켜 놓겠다.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쉬운데요. 자, 심벌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픽 심벌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볼을 편집할 수 있는 새 창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창에다가 그림 삽입을 한번 해보죠. 자, 파일에 임포트를 선택해서 그림 파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자, 파일에 임포트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적당한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끌어서 불러오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동차가 하나의 심볼로서, 하나의 기호처럼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심볼 창을 닫고요. 심볼 창을 닫고 나면은 그러면 라이브러리 패널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했던 그 자동차가 또 심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 놓죠. 자, 이쪽으로 하나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심볼 창에서 자동차를 선택한 다음 아래쪽에도 하나를 넣어보죠.
자, 자동차 2대가 하나의 그린 도화지에 들어왔죠. 간단합니다. 이 심볼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끌어다 주면 일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삽입된 상태에서 지금 위쪽의 자동차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위쪽의 심벌을 선택해 주고서 스케일 툴을 눌러줍니다. 크기 변경 툴이죠. 오른쪽에 보면은 스케일 도구 모음이 있는데요. 스케일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조절 점을 이용해서 자동차 크기를 한번 작게 만들어 보죠. 자, 그럼 크기가 작아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작아진 이 자동차랑 그 다음에 크기가 커진 이 자동차랑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동하면서 변경시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개의 심볼을 동시에 선택해 줍니다. 동시에 선택할 땐 항상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Modify 메뉴를 선택합니다. Modify 메뉴를 선택하면요. 그 아래 심볼이란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심볼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메뉴죠. 이 심볼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메뉴, Twin Instance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튜닝을 시키겠다. 그러한 얘기인데요. 자, Twin Instance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를 주는데 스텝이 나와 있죠. 자, 몇 스텝.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동차가 큰 자동차로 이동되는데 몇 스텝으로 나눠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나눠지게,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숫자를 높여주면 되겠죠. 뭐 한 30 정도로 줘볼까요? 자, 30스텝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30스텝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은 Distribute Fram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Distribute Frames라는 얘기는 30스텝으로 나누되 프레임으로, 각각의 프레임으로 쪼개져서, 그러니까 30프레임으로 나눠서 각각의 쪼갠 이미지를 넣어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선택을 안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도화지에 이렇게 얇게 뚝뚝뚝뚝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프레임에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자, 자동차가 지금 현재 하나만 남고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프레임 패널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프레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대로 30개의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프레임들을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되어지는 이 자동차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이 도화지 아래쪽에 보면은 플레이 버튼이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 그러니까 1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 쭉 이동된다는 걸 이 프레임 창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것, 그리고 배너 그림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장하는 거 중요하겠죠. 저장할 때는 GIF 파일로 저장합니다. 어떻게 저장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죠. 저장하는 파일은요, 파일 메뉴를 통합니다. 자, 저장하기 위해선 파일 메뉴를 선택하고 엑스포트 메뉴를 선택해 주는데요. 엑스포트 메뉴를 선택해 주면은요, 어떤 파일로 저장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는데 간단히 여기서 파일 이름만 저장하고 파일 형식을 이미지 온리로 선택한 다음 저장하게 되면 간단하게 GI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GIF로 저장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에서 드림위버의 여러 가지 또 설정 방법, 또 파이어웍스의 또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오늘 배운 내용 숙지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직접 공부해 보시고요. 궁금증이 생기시면 아래 게시판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